자, 1292번부터 풀이해봅시다. fx가 증가하세요. 0보다 큰 범위에서. 맞죠? 맞죠? 자, 요거 근데 조심할 거. 일단 정의역이 양수는 아니잖아. 그지? 안에 만약에 lnx가 있었으면은 결국 정의역의 전체 구간에서라고 이해를 해야 될 거야. 근데 지금은 ln이 없으니까 실수 전체가 일단 정의역인데 특정 구간에서 증가하세요라고 했어. 맞죠? 자, 요 구간이 뭐 예를 들어서 2부터 3까지든 0부터 무한대까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구간에서 증가하란 얘기는 저 구간에서만 증가하란 얘기야. 저것보다 더 증가할 수도 있다란 얘기야. 더 증가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맞지? 증가하는 구간 안에 저 구간을 포함시키세요지. 자, 근데 구분을 해야지. 증가하는 구간이 0부터 무한대까지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저 두 개 같은 문제야, 다른 문제야? 이 두 개 다 같은 문제냐고, 다른 문제냐고. 이거랑 이거랑 다른 문제죠. 밑에 거는 무슨 말인데? 딱 그렇지. 딱 저 구간에서만 증가하세요라는 얘기지. 이거 구분해야 된다. 알았죠? 자, 어쨌든 증가하는 구간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 뭐 해야 돼? 미분부터 해야 되겠다. 맞지요? 그래서 미분을 해보도록 합시다. 2 곱하기 2의 2x승 플러스 a 곱하기 2의 x승 마이너스 4. 됐죠? 얘의 증가와 감소에 대한 얘기야. 맞니? 뭐 할까? 그렇지. 2x승을 치환을 해보자. 그러면은 이 식이 뭐가 됐어? 2t 제곱 플러스 at 마이너스 4.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되는 구간이 어느 구간? 0보다 큰 구간. 그러면 t는 어떤 구간? 1보다 큰 구간. 그래서 얘는 t가 1보다 큰 구간에서 뭐 하자? 양수가 나오자. 왜 양수예요? 증가가 아니라 프라임을 구한 거니까. 알았지? 그래서 뭐다? 이 함수가 일단 t에 대한 2차 함수가 나왔지.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방법 뭐 있어? 아싸리 항상 양수가 되는 방법도 있죠. 맞죠? 물론 접하는 거 포함해서. 맞죠? 이거는 양수에서 0을 거쳤다가 양수로 가는 거니까 상관이 없지. 과자만 싸워?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라는 얘기야? 1을 어디다 둬라? 1을 어디다 둬라? 그렇지. 오른쪽 바깥에다가 두라는 얘기지. 맞나요?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풀면 되겠다. 정확하게는 이 두 개를 섞어서 가도 되고, 맞죠? 그러니까 판별식을 구해봅시다. a제곱에 플러스 얼마야? 48, 32? 가 0보다 작거나 같아지세요인데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지. 그렇지? 그럼 필요 없네. 그럼 무조건 일단 판별식 양수가 된다. 맞지? 그럼 판별식 양수니까 이거는 볼 필요가 없어졌고 무조건 이게 되는데 근데 뭐해? 만나는 두 점. 다른 말로 이 방정식 fx 는영의 방정식이 두 근이 어떻다? 1보다 작다. 맞죠? 두 근이 1보다 작다. 뭐야? 근이 분리처럼 풀어달라는 얘기지. 그래서 한판축처럼. 그래서 f'에다가 뭐 넣자? t다 t. x가 아니라 t다 t. t에 뭐 넣자? 1 넣자. 나온 놈 뭐예요? a-2. 뭐 하자? 올라갔으니까 양수가 되자. 맞죠? 0이 되는 것도 상관은 없습니다. 두 번째 뭐또 F'이야. 판별식. 아까 이미 판별식 있는데 해가지고 상관은 없는데 뭐 다시 한번 보여주자면 일단 0보다 뭐 하자? 크다. 근데 이미 0보다 큰 거니까 우리가 조절하는 거는 아니고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 축이 어디예요? 마이너스 4분의 a죠. x는 t는 마이너스 4분의 a인데 그게 뭐 하자? 1보다 왼쪽에 있다. 뭐 같아져도 상관은 없고요. 그래서 a의 범위가 나왔죠. 2보다 크거나 같으세요. 얘는 a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으세요지. 그래서 동시에 만족하면 되겠네. 그래서 결국은 뭐다? 이게 답인 거지. 알았죠? 그래서 최소값은 4번. 이렇게 됩니다. 어때요? 할 수 있겠죠? 됐죠? 예, 끝. 정리. 준다. 1408번. 자, x 1보다 크고 2제곱보다 작은 범위에서 정의되어 있는 함수 fx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함수의 극대극소를 찾으래. 자, 방금 문제는 증가함수, 이번 문제는 극대극소. 어쨌든 뭐 해야 돼? 미분. 그래서 극대극소는 특히나 뭐 찾아야 돼? 극값? 그건 당연히 물어보는 거고 뭘 해봐야 돼? 증가감소를 판단해서 뭐 또는 그래프를 그려서 많이 추워? 무풍으로 해놔줄게. 뭐 어디까지 했겠지? 어쨌든 그래프를 그려보자. 미분을 해보자. 알았죠? 자, 미분한다. 무슨 미분법? 몫의 미분법. x제곱분의
사인부터 미분하자. 뭐가 돼요? 코사인이 됩니다. 그런데 속미분해야 된다. 뭐부터요? x는 1부터요. 맞죠?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써보면 뭐야? x 3승분의 코사인의 lnx가 된다. 맞죠? 자, 이 녀석의 부호를 한번 살펴볼 거야. 일단 x를 보니까 1보다 크고 2제곱보다 작다. 자, x가 무슨 범위에 있어? 일단 양의 범위에 있지. 그럼 분모는 볼 필요도 없이 항상 양수가 되겠지. 그럼 부호 결정한 녀석은 이 녀석이다. 맞지? 이 녀석을 살펴보고 싶은데 일단 어? 아, 나 뭐 했냐? 내가 어디까지 뭐 한 거야? 왜 분자만 미분하고 때려치운 거지? 모자 프라임 맞죠? 모자 프라임 잠깐 졸았나요? 이거 뭐야? 왜 또 x야? 왜 이렇게 신났어? 그리고 x분의 1까지 마이너스 자모 프라임 사인 lnx 그대로 두고 분모 미분 1 됐죠? 네? 이렇게 됐다 그쵸? 그럼 x 제곱분의 분자 뭐야? 다시 한번 코사인 lnx 마이너스 사인 lnx. 자, 어쨌든 분모는 뭐? 부호 결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부호 결정하는 녀석은 누구만? 분자만 한번 보자. 근데 코사인도 사인도 둘 다 안에 lnx가 들어갔으니까 lnx의 범위를 보고 판단을 해보자. 맞죠? lnx를 뭐 치환을 하는 것도 좋고 치환하듯이 가도 좋고 x의 범위가 1보다 크고 2제곱보다 작으면 lnx의 범위는 어떻게 되죠? 0보다 크고 2보다 작아 0. 맞죠? 그럼 0과 2 사이에 코사인 사인을 그려보자라는 얘기가 된 거지. 맞지? 맞지? 코사인 그려보고 사인 그려보자. 코사인 이런 식으로 되는데 자 2가 어딨냐? 파이가 얼마야? 3.14. 그럼 2는 이거보다 조금 더 전. 근데 얘가 2분의 파이니까 얘는 1점 몇이지? 1.7 정도밖에 안 되지. 그럼 2는 이 사이 어딘가에 정확한 위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 어딘가에 2가 있겠지. 그럼 사인도 한번 그려볼까? 어떻게 돼? 요렇게 됩니다. 맞나요? 그러면은 부호는 어떻게 돼? 코사인에서 사인을 뺐으니까 처음에는 양수였다가 여기를 기준으로 음수가 되는데 이곳이 어디야? 코사인과 사인으로 보면은 4분의 파이죠. 맞죠? 코사인 x와 사인 x로 보면 4분의 파인데 코사인 하는 lnx고 사인 하는 lnx니까 lnx가 뭐 될 때? 4분의 파이가 되는 곳. 맞죠? 맞죠? 그래서 x는 뭐가 되는 곳? 2의 4분의 파이 승이 되는 곳을 기준으로 해서 증가해서 감소로 바뀐다는 얘기다. 맞지? 어쨌든 찾았네. 맞지? 그때 극대값이 나오네. 그럼 이제 우리는 뭐 찾아주면 돼? f 2의 4분의 파이 승 찾아주면 되겠지. 자, 간다. 2의 4분의 파이 승 분의 lnx만 먼저 계산하면 4분의 파이죠. 사인의 4분의 파이죠. 그럼 사인의 4분의 파이가 얼마예요? 2분의 루트 2죠. 끝. 끝. 아. 근데 내가 질문을 하나만 바꿔볼까? 질문을 하나 바꿔본다고. 잠깐만 기다려봐. 왜 웃어? 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자, 보자. fx 함수가 있어. x분의 사인의 2의 마이너스 x. 자, x의 범위가 좀 애매한데 0보다 아니야. 0보다 작고 왜? 0보다 커야 되나? 아니야, 0보다 작으면 안 돼. x의 범위가 히스터 보아. 정말 모르겠다. 하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ln
2파이보다 크다. 라고 했다고 치자. 에서 극대값은 이라고 물어봤다 치자. 잠깐 풀어볼래? 뭔가 마음에 안 들어. 뭔가 마음에 안 들어. 앞에 마이너스 붙이자. 아 참. 근데 잠깐만. x가 음수양수가 둘 다 있잖아. 아씨. x 제곱분해로 가자. 뭔가 마음에 안 드는데. 절대값 x 분해로 할까? 아씨. 알았어. 해봐. 잠깐만. 하지 말아봐. 문제를 만들라니까 똑같아. 그냥 이걸 빌려올까? 싫어. 아니야. 나중에 만나면 하자. 알았지? 억지로 만들라니까 좀 이상해.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여기 뭐 어딘가 나 질문 나올 거야. 일단 넘어가도 되나요? 지워도 되나요? 가자. 바스락. 내가 괜히 모의를 줬나? 아니야, 뭐가. 자, 간다. fx의 또 극대극소에 대한 얘기다. 맞지? 왜 웃어? 뭐 해야 돼? 또 미분해야지. 또 뭐 해봐야지. 증강하면서 알아서 뭐 해봐야지. 그래프 간략하게 찾아봐야지. 맞죠? 미분을 했다. 미분 마이너스 a sin x. 됐죠? 근데 여기서 일단 극대극소가 발생한대. 그러면은 요 녀석에 대해서 부호가 변화가 발생한대. 맞지? 그러면 a는 어떻게 돼야 되겠네? 양수니까. 1보다 커야 되겠네. 뭐 이런 말 있네. 근데 원래는 이제 1보다 크다라는 거 우리가 찾아야 되지. 왜 1보다 작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1을 기준으로 부호 변화가 발생하지 않겠지. 맞죠? 그래서 1보다 커야 되는 건 당연한 거다. 크기가 1보다 커야 되는 거는. 그래서 양수만 줘도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1보다 크다는 걸 찾을 텐데 이거는 뭐 문제를 쉽게 줬네요. 1보다 크다고 지가 줘버렸네요. 아무튼 알겠죠? 하자.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데? 대략적으로 어떻게 생겼는데? 1을 기준으로 어떻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네. 맞죠? 그럼 부호가 어떻게 생겼어요? 양수에서 음수로 갔다가 양수로 가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다. 2파이까지 가는 거. 맞죠? 그러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한다는 얘기지. 맞지? 네. 그럼 극대값은 어디서 발생하겠어요? 1번, 2번. 1번에서 발생하겠죠. 맞죠? 예, 이거 찾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극소값은 먼저 나와 있었으니까 극소값은 어디서 발생하겠어? 2번에서 발생하겠죠. 자, 여기가 극대가 발생하는 곳, 여기가 극소가 발생하는 곳. 자, 근데 여기 있는 값을 알아볼라. 모르지. 그래서 나는 일단 뭐 해보자. x가 알파에서 발생한다라고 잠깐 가정을 해볼게. 알았음? 그럼 여기는 뭐겠어? x는 얼마? 얼마야? 베타로 잡을래? 알파를 이용해서 잡을래? 알파 이용해서 잡을 수 있겠지? 어떻게 잡으면 돼? 여기가 어디야? 딱 여기. 파이니까 여기는 어디겠어? 2분의 파이. 더해주면 뭐 나와야 돼? 파이 나와야 되지. 그래서 여기는 뭐겠어요?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예. 그럼 어쨌든 극소가 발생하는 곳 가보자. 극소가 발생하는 곳에서 어떤 일이 발생해? 일단 1-a 사인의 알파가 뭐가 되죠? 0이 되죠. 됐어. 여기도 뭐 어떤 일이 발생해? 1-a의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인데 얘가 0이면 당연히 얘는 0에서 밖에 없죠. 사인 파이 마이너스 a나 사인 알파나 똑같잖아. 맞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사인 알파가 뭐다? a분의 1이다까지는 찾아낸 거야. 그거를 이제 저기다 넣어야지. 맞지요? f 알파 구해보자. 뭐야? 알파 플러스 a 코사인 알파. 자, 얘들아. 얘를 알 때 이거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습니다. 얼만데요? 루트 1 마이너스 a 제곱분의 1. 맞아, 틀려. 예? 맞아, 틀려. 뭐가요?
뭐가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죠. 이거 조심해야 되겠지. 왜? 우리가 지금 잡은 알파 어디에 있어? 둔각의 범위에 있잖아. 둔각의 범위에서 코사인은 음수입니다. 알았죠? 알았죠?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해보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코사인 알파 찾을 때 원래 뭐 어때? 1에서 a제곱분의 1로 구하긴 하지. 맞지? 근데 그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붙잖아. 그 중에서 뭐 붙여야 된다고? 마이너스가 붙어야지. 왜? 알파는 둔각이니까. 알았음? 알았음? 근데 그게 얼마 나온대? 0 나온댄다. 그리고 우리한테 찾으라고 하는 대값은 뭐야? f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넣어야지. 맞지요? 그때 어떻게 돼? x자리에는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그대로 들어간다. 맞지? 근데 그 뒤는 어떻게 돼? 그 뒤는 어떻게 돼? 플러스 a의 루트 1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 들어가야 되죠. 맞죠? 그때 보이냐? 얘가 0이지. 그럼 얘가 뭐란 얘기야? 0이란 얘기지. 그럼 뭐만 남아? 파이만 남겠네. 답은 3번. 알았음? 그걸 이용해서 구한 거다. 알파를 알아 몰라? 못 구해. a를 모르는데 알파를 어떻게 구해? 맞죠? a가 뭐 예를 들어서 2여야 뭐 사인 알파는 2분의 1이다 이게 나올 수 있는데 a를 모르면 당연히 사인 알파 모르지. 알파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 관계를 이용해서 답을 구하는 거다. 알았지? 다음 정리. 자 가자. 1352번 지운다. 응. 연속함수 fx가 있습니다. 오늘 수업하기 힘들다. 자, 연속함수 fx가 있습니다. 미분 가능한가 봐요. 바로 f'x를 구해버렸네. 아니네. 아, 취소. 자, 어쨌든 f'x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 같습니다. 보기에서 옳은 것을 찾아보세요. 자, 기억. fx가 극값을 갖는 것은 한 개 다 맞아 틀려. 니은 질문인 거 아닌데 그냥 할게. 극값을 갖는 점은 한 개 다 맞아 틀려. 맞대요. 자, 어디서 발생하는데요? 두 개죠? 이거 틀렸죠? 어디야? 여기 하나 발생하고 여기도 발생한다. 음수에서 양수를 바꿨잖아. 연속 함수라 그랬고. 근데 이거 뭔데요, 이거? 감소하는 거야. 감소하다가 저기 기울기 어때? 음의 뭐 어떤 이상한 값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양수로 빵 뛰어 올라간 거니까 이렇게 뾰족점을 만들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미분 불가능하다 보니까 어디? F'이 2에서 비어 있는 거지. F'이 2는 존재하지 않잖아. 미분은 불가능해. 근데 연속이거든. 이렇게 뾰족한 점이 생기면서 극값 맞다. 알았죠? 예. 그 다음 두 번째. 변곡점에 대한 질문이야. 자, 이거 어쨌든 두 개 틀렸고. 변곡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변곡점에서는 뭐가 어떻게 돼야 돼? F2'. 그렇지. 2'의 0 되면서 부호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 맞죠? 맞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도함수에 대해서 뭘 봐야 돼? 접선의 기울기를 봐야 되는데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데 부호가 바뀌는 곳을 찾아보자. 접선의 기울기의 부호가 바뀌는 곳 어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맞죠? 예, 예. 끝. 세 개네. 일단 이것만 봐도 세 개잖아. 틀렸. 맞죠? 예. 다음. fx의 그래프의 변곡점에서의 접선 중에서 x축에 평행한 접선이 존재한다. 이게 무슨 소리야? 변곡점에서의 접선 중에서 x축에 평행한 접선 중에서 변곡점은 방금 이제 그 얘기고 접선 중에서 x축에 평행하다. 접선이 x축과 평행하다는 얘기가 뭐야? f'이 0이 되는 곳이 있나요? 있잖아. 여기도 있잖아. 이제 하네. 맞죠? 맞죠? 그 다음에 리얼 0부터 1까지의 구간에서 fx는 증가하고 위로 볼록하다. 자, fx 증가한다는 말이 뭐야? f'이 어떻다? 양수다. 위로 볼록하다는 얘기가 f 뭐야? 2'이 어떻다? 음수가 된다는 얘기다. 맞지? 맞죠? 그러면은 f'의 도함수를 가지고 보면은 얘는 뭐야? 도함수의 그래프에 y좌표가 양수다. 즉 x축의 위에 그려져 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그거부터 글러먹었죠? 음수니까 감소죠. 이거부터 글러먹었는데 뒤에 것도 한번 찾아나 보자. 위로 볼록이겠어? 아래로 볼록이겠어? 위로 볼록하겠어? 아래로 볼록해서 0부터 1까지 구간에서. 지혜씨. 왜요? 익게 되니까가 뭔 개소리예요.
이게 뭔 계절이에요? F2'을 살펴보자고. 여기서 여기까지 어떠냐고. 양수죠. 왜? 접선의 기울기죠. 맞죠? F'의 입장에서 보면 2'은 접선의 기울기잖아.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잖아. 그럼 이것도 클렀고 이것도 클렀고. 맞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복이었다. 답은 디귿인가 본데? 복이 몇 번이냐? 1번이네요. 알았죠? 어때요? 할 수 있겠죠? 60번 가보자. 그래서 방금 이 문제 근데 사실 내가 뭐 되게 쉽게 설명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어려운 건 맞다. 너희들이 수투 때 잘 생각해봐. fx의 그래프나 f'x의 그래프를 보면서 방금처럼 뭐 위로 볼록 하다 극대를 갖는다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 얘기 사실 어려웠었거든. 근데 거기다가 이제 뭐까지 섞였어? 이계동수까지 섞였단 말이야. 그래서 어려운 거 맞아요. 조심해서 봐야 된다. 알았지? 저런 문제들 차분하게 읽어라. 알았지? 급하게 가려고 하지 말고. 지워도 돼? 지워도 돼? fx가 있습니다. x는 마이너스 2에서 극소값을 갖는데 마이너스 2에서 어떤 일이 발생한대? 미분을 하면은 0 되고 맞죠? 정확하게는 f'의 마이너스 2가 0 되고 근데 0 되고 끝이 아니라 부호 변화가 살펴봐야지 맞지? 부호 변화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 f 마이너스 2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오고 뭔가 정보를 다 줬네. 그러면 a, b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안 그래? 그럼 미분해보고 식 넣어보자. 자, F'X 구하러 갑니다. 무슨 미분법? 현수야? 목세 미분법. 그래서 분모는 x제곱 플러스 c분의 제곱분의 모자 프라임 마이너스 자모 프라임 됐죠? 가보자. 마이너스 2ax제곱 ax제곱 마이너스 ax제곱 1차 항 마이너스 2bx 플러스 ac 됐지요? 분모는 여전히 제곱식입니다. 자, 우리는 뭐만 볼 거거든? 부호 변화만 살펴볼 거거든. 맞지? 자, 얘가 부호를 결정한다. A가 양수겠어? 음수겠어? 또는 0도 가능하겠어? 뭐하냐 너? 추워서. A가 양수나 음수를 가져야 되겠어? 즉 0이 아니겠어? 0도 가능하겠어? 영이 될 수 있어 없어? 지금 처음에 A가 0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적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A가 0도 가능 불가능? 가능할 수 있잖아. 저 식만 보면. 자, 근데 요 이제 프라임 해놓은 요 빨간 색깔 내가 부호 결정하는 녀석이라고 해놨잖아. 최고 차이에서 A가 양수일 수 있어 없어? 0일 수 있어 없어? 아직까지는 모르지. 근데 저 위에 말들, 문제에 나와 있는 말들 생각하면서 잘 봐봐. A가 0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왜? 너는 가능? 왜요? 병목적 아니요 땡. 그게 아닙니다. 어. 상수인데 0이 왜 아닌데 이 새끼야. 상수 중에 0도 있다 이 새끼야. A만 보면 0일 수 있어. 그게 극대극소가 발생할 수 있어? 네,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극소네. 극소니까 뭐야? 감소다 증가로 바뀌게 B가 음수가 되면 돼. 그곳이 마이너스 2가 되기만 하면 되지. 근데 A가 0이 아닌 이유. A가 0이면 얘가 0이 되잖아. 그러면 얘가 0 되는 곳은 반드시 0이어야 하잖아. A가 0이면. 그래서 불가능한 거지. 알았냐? 그거까지 따져가지고 0은 불가능합니다야. A는. 알았어? 그러면 A는 양수야, 음수야? 그거는 이제부터 따져봐야지. 어쨌든 얘가 뭐 한다?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뭐 한다? 0이 된다. 맞죠? 그거 말고도 또 다른 근이 하나 더 있어야 하겠지만 어쨌든 0이 된다. 맞지? 그래서 여기다 뭐 해보자. 마이너스 1을 넣어보자. 뭐 나와? 마이너스 4A 플러스 4B 맞지? 플러스 AC 얘가 뭐 된다고? 0이 된다고. 맞죠? ABC는 관계식 하나 나왔다. 그쵸? 맞죠? 그리고 F에다 뭐 넣어보자. 마이너스 1을 넣어보자. 뭐야? 4 플러스 C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2A다.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얼마다? 마이너스 1 나온다. 맞죠? 그 다음에 변곡점 얘기가 나왔어. 뭐 해봐야 돼? 어쩔 수 없이 또 미분해봐야지. 맞지?
F2 프라임. 그럼 뭐야? 또 목세미법 쓸까? 와, 미쳤다. X제곱 플러스 C의 몇 승분해? 4승분해. 모자 프라임. 모 뭐야? X제곱 플러스 C의 제곱 C. 에다가 자 프라임.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 됐죠? 마이너스 자모 프라임. 마이너스 AX 제곱 마이너스 2BX 플러스 AC에다가 C. AC에다가 모 프라임. 2 곱하기 X 제곱에 플러스 C에다가 2X까지 곱해야지. 맞죠? 여기다가 0 넣으면 뭐 해? 여기다가 0 넣으면 뭐 해? 뭐야? 0 돼야죠. 그럼 분자만 계산해도 되겠지? 분모는 당연히 안 해도 되니까. 맞죠? 분자만 계산하자. 0 넣었다. C제곱. 뭐야 이거? 다 사라진 거야? 나 이거 잘못 쓴 거 같은데? X 없지 이거 지금. X 넣어야 되지. 그럼 마이너스 2B. 그 다음에 빠밤. 마이너스 AC. 곱하기 2 곱하기 C. 곱하기 빵이네. AC. 요거네. 얘가 뭐 된다? 0 된다. 아, 그러니까 결국은 BC 제곱이 0 된다니까 BC 둘 중 하나는 0이라는 얘기지. 맞지? B가 0이거나 C가 0이거나. 맞나요? 또는 뭐 둘 다 0이거나. 맞죠? 근데 아까 말했듯이 A가 0은 아니라 그랬거든. 야, 이거 식정리 해야 되냐? 이게 0 되고 끝이 아니잖아. 부호 변화가 발생해야 됩니다잖아. 와, 여기까지 해야 된다고? 아니다, 이 색이 어떻게든 열림만 하면 되겠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저 흰색씩 아직 안 건드렸잖아. 맞지? 그러면 해보자. 그냥 1, 2번으로 나가보자. 1번, B가 0일 수 있죠. 자, B가 0이면 어떻게 돼요? 요식 뭐예요? A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C가 0이다. 맞죠? 근데 A가 0이거나 C가 4거나 근데 A는 0이 아니라고 아까 처음에 잡아놨으니까 C가 4겠지. 맞죠? 두 번째 저 흰색식. 그럼 C에다가 4 넣어본다. 알았죠? 8분의 마이너스 2A. 끝. 그게 마이너스 1. 그럼 A는 얼마? 4 나오겠네. 됐죠? 두 번째, 2번. C가 빵이라면. 첫 번째 빨간식. C가 빵이라면 A는 B라는 얘기다. 맞지? 빨간식은. 흰색식은. C가 빵이니까 4분의. A, B 또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A로 쓰자. B의 마이너스 1이다. A는 얼마? 4다. 그래서 B가 4다. C는 0이다. 이렇게 나오거나 혹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다. 맞지? 이거든 저거든 상관없나 본데. 둘 다 0인 건 아니라고 했잖아. 내가 말 안 했냐? 둘 다 0이면 얘들이 다 사라져서 A가 0 나와. 그래서 탈락. 그 말 안 했나? 내가 말로만 했나? 어쨌든 그래서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그거는 알았지? 그러면 fx의 극대값을 찾으시오는데 둘 다 가능해져 버렸어. 어떡하지? 와. 와,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이게 변곡점이 아니게 한다는 건가? 그럼 해봐야 되는 거야? 처음부터 다시 해봐야 되나? 일단 ABC 나왔으니까 fx부터 다시 출발해가지고 변곡점까지 하면 되거든. 여기다 넣어도 되고. 그지? 어떻게 할까? 어? C가 0이어도 상관은 없지 않았을까? 처음부터. 잠깐만. 아, C가 0이었다면 X에 0을 넣어볼 수가 없네.
그지 않아? 근데 그거를 식으로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일단 이 상황 자체를 식으로 써봐. 이거부터 하자. 이거부터 식을 써봐. fx 나오지? 그지? C빵이니까 x제곱분의 뭐야? 4x 플러스 4. 4로 묶어주면 x 플러스 1. 그지? 그럼 미분을 할 수 있지. 모 제곱분의 모자 프라임 마이너스 자모 프라임. 8x 제곱 마이너스 8x. 그러면은 분자가 마이너스 4로 묶어주면 x제곱 플러스 2x 되잖아. 그리고 f 한 번 더 미분을 해보면 여기서 그냥 깨지는 게 아닐까 싶어서 나는 x 8승분의 모자 프라임 마이너스 자모 프라임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8x 5승 마이너스 8x의 4승 플러스 16x의 5승 플러스 16x의 4승 계산해주면 결국 8x의 5승 8x의 4승 나누기 지금 x의 8승이거든. 그럼 이 녀석이 x가 0일 때 부호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약분해볼까? x 4승분의 8x 플러스 8 아니야? 근데 0 넣으면 0이야. 지금 이 식은 약분을 하나도 안 한 상태니까 0이 가능은 한데 부호 변화가 나와 안 나와? 부호 변화가. 부호 변화만 살펴보면 된다니까. 0 주변에서 부호가 바뀌어 안 바뀌어? 그치. 일단은 결국은 그거긴 해. 0일 때 비어 있잖아.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긴 하는데 일단은 부호 변화 자체가 생기냐고 안 생기냐고. 부호 변화 자체가 안 생기는 거 아니냐? 자, 0 주변에서 얘 무조건 양수 아니야? 0 주변에서 얘 항상 양수 아니야? 양수고 양수잖아. 0은 가능할 수 있지만 부호 변화가 안 생기잖아. 그래서 탈락할 수도 있다고.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래서 지금은 근데 너희들이 얘기한 것처럼 C가 0이면은 0 자체를 못 넣잖아요. 0일 때 함수값 자체가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탈락인 게 맞는데 근데 그런데 그게 아닐 때도 있을 수 있잖아. 근데 내가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프라임이 0이 되는 것만 찾았잖아, 우리는. 그렇지 않아? 프라임이 0에서 0이 된다만 찾아. 2 프라임이. 변곡점은 2 프라임이 0이 되는 게 끝이 아니잖아. 2 프라임이 0이 되면서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답이 나올 수도 있다. 이게 아니라는 답이 나올 수도 있다. 양수잖아요. 왜 바뀌어요? 마이너스 1에서 바뀌죠. 8x 플러스 8은 이렇게 생겼잖아. 여기가 8이고 여기 때 양수 8이잖아. 왜 그래? 아무튼 알겠죠? 그래서 부호 변화 자체가 없어서 일단은 나는 탈락인 것 같은데 그 전에 뭔가 우리가 찾았었다면 더 땡큐였을 것 같긴 해. 근데 나도 좀 그거는 좀 의문이기는 해. 사실은 이거를 변곡점이라 부를 수 있을까 없을까? 나는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근데 위로 볼록 아래 볼록 자체가 안 바뀌었잖아. 그래서 나는 일단은 부호 변화를 살펴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한 거야. A, B, C 다 나왔으니까 어차피 넣어서 다시 fx부터 다시 출발하면 되거든. 여기다 넣으려면 이제 이거 자체를 정리하려면 답답해도 A, B, C가 나오고 나서 대입하는 건 쉽잖아. 알았죠? 예, 그래서 아마 여기서 답이 나올 거다. 알았지? 그러면 이제 극대값은 뭐겠어?
프라임이 0 되는 것도 따로 하나 더 있겠죠. A, B, C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2 말고 하나 더 있겠지. 그것을 fx에 넣어주기만 하면 답입니다. 알았죠? 예, 여기까지 일단 정리해보세요. 1366번 fx의 그래프가 오직 하나의 변곡점. 그러니까 뭐야? 2'. 두 번 미분한 놈이 변화가 딱 한 번 발생한다. 맞죠? 그 얘기겠지 뭐. 맞죠? 뭐하자? 두 번 미분한다. 한 번 미분했어. 0. 뭐 A0 3K 코사인 KX 플러스 12X제곱. 됐죠? 한 번 더 미분할까? 0. 뭐 나와? 0. 마이너스 3K제곱의 사인 KX 플러스 24X. 됐나? 0. 요 녀석 부호 변화가 몇 번? 딱 한 번 발생한다. 맞지? 그러면 뭐 해야 돼? 부호 변화는 결국 0을 기준으로 부호 변화가 발생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요 녀석 자체를 한번 구해보자. 어때? 그래프 그리면 되겠지? 맞지? 누구랑 누구? 이 방정식 자체가 24x는 24x는 3k 제곱 사인 kx. 뭐 귀찮으면은 3 약분하던가. 이거 어디서 많이 해보지 않았어? 이거 수원에서 자주 나오던 삼각 방정식이잖아. 삼각함수랑 1차 함수 그려서 교점이 딱 한 개 발생하세요. 맞죠? 그 교점이 어디서 발생하겠니? 당연히 일단 0에서 발생하지 않냐? 맞죠? 얘 그려보자. K제곱 일단 양수입니다. K제곱은 무조건 양수입니다. 맞죠? 요 녀석의 그래프 그려주면 그래서 무조건 요렇게 생겼겠지? 그리고 얘를 그려보자. 8x 기울기 양수 졸라 커. 그러면 뭐야?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둘 중 하나겠지. 자, 근데 이렇게 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왜요? 부호 변화가 3번이나 발생하잖아. 그러면 어때? 안 되지. 그럼 8x는 뭐?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그게 뭐야? 0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가 8보다 작아야 됩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지. 알았니? 빨간 함수에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돼야 된다. 알았어? 그럼 요 녀석에 대해서 또 접선의 기울기 구하자. 뭐야? K3승의 코사인 KX에다가 X에 0 넣기. 즉 그냥 K3승. 알았음? 그게 8보다 작다. K2보다 작다. 알았지? 자, 근데 같아도 해야 안 돼, 둘이. 같아도 되죠. 그래서 답은 아마 2일 거예요. 끝. 여기까지. 어이구. 됐니? 예. 76번. fx가 있습니다. 최대 최소 방정식. 방정식 벌써 나오네. 어쨌든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결국 또 그래프에 대한 얘기다. 맞죠? 또 미분을 해서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fx의 그래프. 자, 일단 이걸 이대로 보는 방법도 있고, 맞지? fx의 식 자체를 뭐 변형해서 보는 방법도 있을 거야. 4 올려서 x 4승 곱하기 10만에서 x 뭐로 가서. 맞죠? 뭐 너희들 편한 대로 하세요. 나는 바로 미분할래. 그럼 뭐야? x분의 4 플러스 10-x분의 마이너스 1. 맞죠? 그래서 x분의 4 플러스 x 마이너스 10분의 1이라고 보면 되겠네. 뭐 하자? 통분해버릴까? 그러면 뭐예요? x 곱하기 x 마이너스 10에다가 분자 4x 마이너스 40에 플러스 x니까 5x 마이너스 40. 그래서 5로 묶어서 x 마이너스 8로 가보자. 되나요? 되나요? 자, 그럼 이 녀석의 부호는 어떻게 생겨? 자, 얘들아. A와 C를 나눠서 부호를 알아보는 거는 A와 C를 곱해서 부호 알아봐도 똑같죠? 그럼 이거는 사실 부호만 보면은 뭐랑 X랑 X-8이랑 X-10이랑 곱해지는 함수랑 부호는 똑같겠지? 그죠? 그래서 어때? 이렇게 생기겠지. 얘가 10, 얘가 8, 얘가 0. 그래서 0보다 작을 때는 음수니까 음수가 될 거고 양수, 양수가 되겠지. 맞니? 맞니? 뭐 F'의 부호가. 맞죠? 그러면 fx의 생김새는 어떻게 생기겠어? 감소하다가 증가하다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식으로 되겠지. 됐지요? 됐지요? 자,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범위가 어때? x가 사실은 0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범위만 볼 거야. 이것만 정의역이잖아. 맞지? 그럼 0과 10 사이만 보면 어때? 증가하다가 감소한다는 얘기다. 맞나요? 오케이? 그 어디서 바뀌어? 8에서 부호가 유일하게 딱 바뀌는 곳이다. 그럼 최대값은 당연히 8에서 발생할 것이니까 8 계산해주면 얼마야? F8 최대값 뭐야? 4x8 ln8
8 더하기 ln 2 됐지요? 얘가 뭐야? 2의 3승이니까 12 ln 2 그럼 13 ln 2네. 그럼 기억은 참이겠죠. 맞나요? 그 다음에 0이 되도록 하는 것은 자 x가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랑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사실은 살펴봤었어야 되지. 마이너스 무한대가 아니지. 10을 향해 갈 때랑 그 다음에 0을 향해 갈 때랑 살펴봤었어야 되지. 맞죠? 맞죠? 자 10을 향해 가보자. 얘는 어디로 갈 거야? 그냥 4ln 10을 향해 가겠지. 맞죠? 근데 얘는 어디를 향해 갈 거야? ln 0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해 가겠지. 그러니까 결론은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해 가겠죠. 0 플러스 보자. 0 플러스 첫 번째는 어디로 가? 마이너스 무한대. 두 번째 놈은 ln 10.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로 간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네. 아, 계속 내려간다는 얘기다. 맞지? 그럼 언젠가는 x축과 두 점수 무조건 만나게 되겠네. 살았던 두식은 맞습니다. 됐죠? 됐죠? 그 다음에 디귿. 아이고 힘들어. y는 이 fx승의 그래프에 대하여 살펴보자. 4부터 8까지 해서 위로 볼록하는 거예요. 두 번 미분해야 되나? 저거 두 번 미분할까? 한 번 미분하면 뭐예요? f'(x) 곱하기 이 fx승이죠. 한 번 더 미분하면 뭐예요? 곱의 미분법. 근데 이거 하는 건 너무 오바 아니냐? 너무 오바 아니냐? 식을 간단하게 하고 했었어야 되나? fx가 아까 처음에 말한 건데 fx가 저렇게 바라봐도 되지만 이렇게 바라봤었으면 좀 더 수월하지 않냐? 그지? 그게 나을 것 같다. 그래서 디귿 y부터 다시 출발. 뭐야? 2에 ln의 x4승 10-x 맞죠? 그래서 x4승 10-x지 그냥. 그래서 정리해버리면 마이너스 x5승 플러스 10x의 4승이죠. 요걸로 하자. 그러면 y 프라임 미분하면은 이렇게 나오고 한 번 더 미분하면은 이거 되죠. 그러면은 뭐 해? 마이너스 20 x제곱으로 묶을까?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6이다. 맞지? 뭐는 앞에 최고창에서 음수인 거 조심하고. 그래 어떻게 생겨? 이거겠죠? 왜? 자, 그래서 4부터 8까지 구간에서 어때? 양수 아래로 볼록하다가 음수 위로 볼록으로 바뀌었지. 맞죠? 맞죠? 예. 끝. 디귿은 땡. 답은 3번이겠네. 3번 맞냐? 답지 좀 봐봐. 맞을 것 같긴 한데. 뭐가? 풀폰의 부호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니까 앞볼에서 윗볼로 바뀐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계속 위로 볼록한 건 아니잖아. 어? 그래, 3번 맞잖아. 그러니까. 알았죠? 윗볼 앞볼이 일정한 게 아니라 바뀌잖아, 일단. 우리가 본 거. 알았지? 알았지? 1402번 간다. 시간 강의에서 요거는 너희가 주면 리얼만 보자. 그 수업값이 그때가 더 적을 수 있어요. 네. 그냥 단순한 3차만 보면 당연히 극소가 될 수 있는데 극소가 이러면 안 되잖아. 잠깐만.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극대가 극소보다 작을 수도 있잖아. 맞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잖아. 극소가 클 수도 있지. 여러 가지 함수가 있죠. 알았죠? 최근에 그렸던 그림. 여기가 원점이었고 했던 그 그림. 정문에서 이렇게 생겼던 거 있잖아. 어쨌든 됐지? 응. 간다. 1402번 리얼. fx가 뭐야? 다항함수에다 지수함수를 곱해놓은 상황이네. 그때 리얼 미분을 해서 a를 넣었는데 2의 n승분에 n의
뭐야? n-1승을 만족시키는 a가 존재하나요? 미분을 해보자. 뭐예요? 에다가 그대로 한번 미분해서 한번 맞지? 해서 더할 거잖아 맞지? 에? 근데 그대로 갈 때는 뭐해? 얘의 승립은 마이너스 붙여야 되지 맞지? 아! 그래서 얘를 뭐 해주면 x에 n-1승으로 묶어주면은 남는 게 뭐야? 마이너스 같이 묶을까? 마이너스 x에 n-1승으로 묶어주면 남는 게 뭐예요? x 마이너스 n이죠. 그리고 2의 마이너스 x승이죠. 자, 부호는 누가 결정합니까? 얘가 부호 결정합니다. 맞죠? 그래서 n이 정확하게 n-1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 그지? 그러면 1번 n-1이 짝수면 얘는 부호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부호는 누가 결정합니까? 얘네가 결정하죠? 맞죠? 그래서 어때? 이렇게 되고 끝이지. 맞지? 그 다음 n-1이 만약에 홀수면 얘도 부호에 관여하지. 그래서 어때? 이렇게 생기지. 맞죠? 이런 식으로 생길 거야.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수2로 돌아가 볼까? 방정식의 실근의 존재 여부 세 가지 유형. 뭐 있지? 사이값, 롤, 평균값 정리. 사이값 정리는 뭐였죠? 요 함수가 요 점과 요 점을 지났는데 연속이라면 이놈 사이는 어떤 사이값 k를 주면 그 k를 가지는 놈이 무조건 존재한다. 그래서 fx는 k꼴에 대하여 방정식의 근의 존재 여부에 대한 질문. 롤의 정리는 함수값 두 개가 똑같을 때 그 a와 b 사이에서는 언젠가 한 번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것이 존재한다. 즉 방정식에서는 f'x는 0의 근이 존재한다. 평은 약간 이런 상황에서 어때?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와 동일한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것이 언젠가 한 번 존재한다. 그래서 f'x는 k꼴의 방정식의 실근이 무조건 존재한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뭐야? f'x는 k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 어? 네. 우리는 미분 가능하니까 상관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는 f'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일단 f형을 찾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f형 얼마야? 0이잖아. fn 얼마야? n의 n승 곱하기 2n 마이너스 n승 아니야? 맞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f'x가 n의 n승 곱하기 2n 마이너스 n승 나누기 n 마이너스 0 인 x가 0과 n 사이에서 반드시 존재한다. 이게 뭐 쓴 거야? 평균값 정리 쓴 거 아니야? 그때 이거 계산하면은 n의 n-1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n승이 돼. 똑같냐? 맞네. 존재하는. 알았죠? 오, 갑자기 뭐 튀어나왔어? 평균값 정리 튀어나왔잖아. 노란색, 빨간색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거였어. 알았죠? 다시 한번 수투 사이값 롤 평 3개 비교해봐라. 알았지? 끝. 1424번. 얼른 써. 자, 간다. 은하. 이름도 이상하네. 은하는 길을 걷다가 A 지점에서 B 지점에서 있는 중기를 봤대.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바로 잔디밭을 가로질러 갑니다. Q 지점까지 달린 후 Q 지점에서 B 지점까지 도로 위를 달려서 중기하게 가려고 합니다. 은하 잔디밭 위를 달리는 속도는 2m/초이고요. 도로 몰라. 저 정도면 와. 걸어간다고 볼 수 있지.
쓰레빠 신었겠지. 자, 도로 위에서 달리는 속도는 4m/초라고 할 때, 은하가 가장 빨리 중계기를 가기 위해서 이거 계산할 시간에 그냥 일단 뛰겠다. 그지? 가기 위해서 도달해야 할 지점 Q에 대하여 PQ, 선분 PQ의 길이를 찾아주세요. 맞죠? 가본다. 자, 일단 중기는 서 있는다. 이거 왜 걷고 있냐? 얘가 서 있고. 뭐가 반대가 됐네. 어쨌든 준기는 여기 가만히 서 있음. 맞죠? 자, 그때 요걸 x를 잡아볼까? 그럼 이거 길이 나오죠? 뭐예요? 루트 x제곱 플러스 60. 맞나요? 그 다음에 요 길이 나오죠? 뭐예요? 80 마이너스 x. 맞니? 자, 그러면 가장 빨리 도착하려면 누구의 최소? 시간의 최소값 찾기. 맞지? 그럼 시간의 최소값 찾기 위해서는 뭐야? 시간을 구해야 돼, 일단. 거시속, 뭐, 속시, 시속, 뭐든 시간 어떻게 구해? 속력분의 거리죠? 맞죠? 그래서 2m로 달립니다. 어떤 길이를? 루트 x제곱 플러스 60을. 맞니? 그리고 4m로 달립니다. 얼마를? 80 마이너스 x라는 길이를. 맞지? 이 녀석의 최소값 찾기 아니야, 결국? 정확하게는 최소값을 찾기 위한, 최소값을 가지기 위한 x 찾기지, 정확하게는. 60제곱이야? 내가 60제곱 안 했어? 아, 땡큐. 요겁니다. 맞죠? 끝났네. 최대 최소를 가지도록 하는 x 찾기잖아. 그지? PQ의 길이로 해서 나 PQ의 길이를 일부러 x를 잡은 거였어. 1대의 x 찾기. 됐죠? 그러면 이거 자체를 뭐라고 잡아봐? 뭐 시간이니까 뭐 t라고 잡든 fx로 잡을게 그냥. fx의 최소 최대 찾기 위해서 fx 미분해볼까? 얘 미분하면은 어떻게 돼요? 2 루트 x 제곱 플러스 60의 제곱 3600을 쓸 걸 그랬나? 분의 2x에다가 플러스 80분의 아니 4분의 80, 20은 그냥 사라지고 마이너스 4분의 1x니까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4분의 1. 됐죠? 예, 이 녀석이 최소가 되도록 합니다. 아니지. 미분한 거지. 이 녀석의 그래프 변화를 살펴보자. 맞지요? 뭐 할까? 4분의 1로 일단 묶을까? 그럼 남은 게 뭐예요? x제곱 플러스 3600분의 2x 마이너스 1. 됐니? 됐니? 그럼 이 마이너스 1은 뭐 할까? 위로 올릴까? 뭐 루트 x제곱 플러스 3600으로 이 녀석에 대해서 뭐 살펴보자. 미분했으니까 부호변을 살펴볼까? 그럼 결국 부호는 누가 결정하는데? 혼자 결정하잖아. 맞죠? 그럼 부호 결정하는 녀석에 대해서만 부호 변화를 살펴보자.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지. 알았나요? 알았나요? 어떻게 되는데? 얘가 0 된다를 생각을 해봐. 얘가 0 된다가 뭐야? 2x와 루트 x제곱 플러스 3600 아니냐? 근데 너네 이거 딱 보자마자 뭐 생각나는 거 없어? 이거 y라고 하면 1일차 함수인데 이거 y라고 하면 뭐야? 원과 약간 유사한 느낌 아니냐? 아 근데 마이너스 3600이 아니잖아. 플러스 3600이잖아. 아, 그 3600 마이너스 x제곱이어야 되잖아. 조금 다르네. 아니. 나 원인가 했더니 원이 아니네. 이거 부호표현을 어떻게 살펴보지? 어? 넘기고 제곱으로 그럴까? 2x는 루트 x제곱에 3600. 양면 제곱해주면 4x 제곱는 x제곱 플러스 3600. 그러네. x제곱는 1200. x는 20 루트 3. 됐죠? 정확하게는 뿔마. 맞죠? 맞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의 부호는 어떻게 돼? 이거야. 뭐 대충 넣어보면 되지. 맞지? 0 넣어주면 음수잖아. 그죠? 그럼 여기겠지? 아, 알아. 일단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봐야 되는 범위를 이제 생각을 해주면 뭐야? 양수 쪽만 보면 되지. 맞죠? 그래서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네. 감수에서 증거로 바뀌네. 그러면 20루트 3일 때가 바로 최소값일 때가 확실하겠죠? 답은 4번. 끝. 다음 유형 질문으로 가보자. 유형 27번. 자, 방금 했던 게 뭐야? 결국 시간의 최대 최소. 그래서 뭐 했어? 시간을 구해본 거잖아.
넓이의 최대 최소 구하라고 하면 뭐 하면 돼? 넓이를 구해보면 되지 않아? 그럼 유형 27번의 질문인 이유 미친 거죠. 왜요? 부피의 최대 최소 구하라. 부피를 구하면 되지, 그치 지혜야? 그럼 부피를 구하면 돼. 뭐로? 함수로, 즉 미지수 하나로. 그럼 예를 들어 1439번 가보자. 철판을 이용해서 부피가 128파이인 원기둥 모양의 통조림 한 통을 만들려고 합니다. 사용되는 철판의 넓이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뭐야? 컷넓이 아니냐? 겉넓이? 맞지? 네. 그리고 밑면도 있고 높이도 있나 봐. 아, 높이란다. 그 뭐야? 윗면도 있나 봐. 밑면에 어쩌고저쩌고 윗면에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으니까. 맞지? 맞지? 아. 가보자. 밑면 넓이 얼마? 길이 얼마? 반지름 길이 얼마? A? 아니, 그건 최대가 될 때, 최소가 될 때고 미수로. X로 할까? 됐죠? 그럼 이제 높이만 구하면 되잖아. 높이는 넓이를 이용해서 가면 되지. 또는 지금은 일단 H로 잡아놨다가. 부피 얼마야? 파이 X 제곱 곱하기 H죠. 근데 그게 뭐? 128파이가 되고 싶죠. H는 뭐예요? X 제곱분의 128로 잡으면 되겠죠? 맞죠? 그러면 이제 겉넓이 가보자. 뭐야? 옆면 잘라내고 윗뚜껑 아랫뚜껑 붙여버리면 이게 넓이잖아. 넓이 뭐야? 파이 x 제곱이 몇 개? 두 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 길이 얼마야? 2파이 x죠. 높이 뭐예요? h였는데 그게 x 제곱분의 128이 됐죠. 그럼 뭐야? 옆면은 그냥 곱하기 상태를 쓸까? 2파이 x 곱하기 x 제곱분의 128이다. 맞죠? 뭐 나왔어? 2파이로 묶어버리게 되면은 남은 식이 x 제곱에다가 플러스 x분의 256이잖아. 됐니? x분의다. x분의. x 제곱이 약분됐으니까 x분의. 됐죠? 예, 이 녀석이 뭐? 배소. 그때의 x 찾기잖아. 어떻게 보면. 반지름과 높이 찾으라. 그럼 아까처럼 똑같이 하면 되겠지? 그거야. 그냥 내가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넓이의 최대 최소 구하고 싶으면 넓이의 식을 쓰면 되고. 근데 이거는 부피의 최대 최소가 아니고 넓이의 최대 최소니까 이거는 압류형 아닌가? 그냥 부피가 관련된 것뿐이지. 뭐 이상합니다. 아무튼 알았죠? 알았죠? 이것도 넓이의 최대 최소네 근데. 이게 이유형이지. 1441번. 반지름의 길이가 10짜리 원이 있어요.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가 되도록 부채꼴 모양으로 잘라냈고요. 그걸 이제 오므려 가지고 원뿔을 만드나 봐요. 그래서 원뿔의 부피의 최대 최소에 대한 질문이다. 맞지? 네, 원뿔 모양의 그러니까 약간 빗살무늬 토기처럼 위에 뚜껑 뚫려 있는 원뿔 모양. 맞죠? 네, 그런 모양의 뭐 그릇을 만드나 봐. 그 그릇의 부피의 최대 최소에 대한 질문. 자, 간다. 그러면 일단 오므리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때 여기를 하나가 얼마야? 10이라는 건 변화 없죠? 맞죠?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의 부피를 찾으려면 뭐 필요해? 높이도 필요할 것이고 일단 얘가 필요하겠지. 얘가 필요하겠지. 밑뚜껑, 윗뚜껑은 없지만 만약에 있다고 치면 요거 어떻게 만들어? 너네 반지름기를 어떻게 만들어? 기억나? 자, 여기에 각은 당연히 2파이죠. 이걸 R로 잡아봐 잠깐. 그지? 그럼 여기서는 뭐? 2파이 R. 그지? 원이 둘래. 그게 뭐랑 같아? 이거랑 같은 거 아니야? 10세타. 10세타. 그러면 R 나오죠? 뭐예요? 파이분의 5세타. 됐지? 다시 한번 요 길이 뭐라고? 파이분의 5세타. 됐냐? 됐냐? 요거 나오잖아. 뭐 하면 돼? 미수를 잡아주면 되지. 알았지요? 알았지요? 끝. 수투 때는 근데 2차식, 3차식을 만들기 위해서 높이를 미수로 잡았어. 왜? 밑면은 루트가 나와도 상관이 없었거든. 왜? 어차피 제곱으로 할 거니까. 근데 미적분에서는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 루트 포함한 식 미분 가능하잖아. 그래서 당연히 얘를 미수로 잡는 게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이걸 미수로 잡을 수가 없거든. 알았지? 자, 그래서 어쨌든 높이 A 이거는 루트 100 마이너스 파이 제곱분의 25 세타 제곱. 됐죠? 부피 가자. 그래서 부피 뭐야? 파이 R제곱 제곱. 됐죠? 됐죠? 곱하기 높이.
루트 100 마이너스 파이 제곱분의 225 세타 제곱 곱하기 3분의 1까지. 얘가 최대가 됐을 때. 그때의 세타 구하기. 또 세타에 대한 뭐 루트에 포함되어 있는 식이지. 그래서 좀 지저분하긴 한데 파이 제곱 뽑아내면 생각보다 별거 아니다. 알았나? 알았나? 끝.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어때요? 할 수 있겠죠? 아이고야. 끝. 자, 간다. 오늘 해야 되는 내용 진짜 별거 있다 없다? 없다. 방정식과 부등식 파트인데 사실 우리 수투 때 얘기로 잠깐 돌아가 보자. 수투 때 얘기가 뭐였냐면은 보함수 활용 3에서 나오는 방정식 부등식은 딱 하나였어요. 뭐요? 일단 우변에 미지수 넘기세요. 그리고 상성도 다 넘기세요. 웬만하면 이렇게 하라 그랬어 나는. 호체는 기억 안 나요. 뭐 배운 적 없겠지만 수투 나랑 안 했잖아, 그지? 미적분도 됐지. 그리고 그 외 나머지 항들을 좌변으로 넘겼어요. 맞나요? 자, 그 다음에 교과서에서는 보통 어떻게 했어? 우변에 넘어가는 게 K나 A나 M이면 넘기고 나머지는 왼쪽에 몰아놨었어. 근데 내가 하는 풀이나 책이 하는 풀이나 어차피 결론은 똑같아. 뭐야? 이거 가지고 함수 만들고 이거 가지고 함수 만들어서 함수와 함수의 만나는 점에 대한 내용. 부등식은 fx의 함수가 이 상수함수보다 위에 있기만 하자 이거였잖아. 맞지? 그래서 수투 때는 다룰 수 있는 함수가 3차, 4차로 한정적이다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만 넘기고 끝났었어. 근데 이제는 우리 모든 함수 그릴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은 어떻게 이항을 시킬까가 문제마다 딱 정해질까 안 정해질까? 안 정해집니다. 기왕이면 너희들이 그리기 편한 그림을 그려줘. 알았어? 근데 대신에 웬만하면은 접하는 경우는 나와 안 나와? 두 곡선이 접한다는 좋아 싫어? 별로 안 좋아하거든. 너네 한번 생각해봐. 지수함수랑 상각함수가 접한대. 풀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웬만하면은 전부 다 좌변으로 넘길 거야. 알았어? 수투 때보다 오히려 왼쪽 좌변으로 넘겨버리는 문제가 훨씬 많을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 함수 1482번 같은 거는 사실 이대로 가도 상관이 없다. 맞지?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어떻게 풀어? 양변에 x제곱 뭐시기 곱해버리고 3 넘긴 다음에 k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푸는 게 일반적이겠지. 근데 미적분이 원하는 건 뭐다? 그냥 이 상태로 풀라고. 좌변에 있는 함수의 그래프 그릴 수 있다 없다? 그릴 수 있거든. 그런 식으로 가달라라는 거를 아마 요구하게 될 거다 대부분. 알았지? 알았지? 그래서 이런 함수도 뭐 굳이 넘길 거 있어 없어? 양변에 x 곱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좌변에 있는 함수를 fx로 잡고 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y는 k와 뭐 하세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함수의 그래프, 좌변에 있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세요를 요구하는 겁니다. 알았음? 그래서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거는 전부 다 뭐 하기? 이거 넘길래 말래? 이 질문을 계속 하게 될 거다. 자, 1484번 푼다고 생각해보자. 어떻게 할래? n만 우변으로 넘기는 게 제일 간편하겠죠? 맞죠? 얘는 그냥 이대로 가면 되죠. 굳이 넘길 것도 없고. 맞죠? 맞나요? 그리고 요 문제는 fx를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이 상태로 가도 되지만 어떻게 하겠어? 기형이면 양변을 x-1의 제곱으로 나눠서 우변에 뭐만? k만 남기라고 하겠지. 그래야 좌변에 있는 함수가 fx잖아. 맞지? 그래서 어쨌든 fx의 그래프와 y는 k라는 상수함수를 가지고 간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맞니? 네. 그 다음 이 함수는 어떻게 하겠어? 1487번. 이건 어떻게 하겠어? a만 남기고 나머지 x는 넘긴다. 더 좋은 풀인데 이 정도는 우변에 x 있어도 상관없을 거야. 왜? 지수함수에 접하는 1차 함수에 대한 내용 정도는 우리 풀 수 있거든. 알았음? 그래서 이거는 넘겨도 좋고 x를 좌변으로 넘겨도 좋고 안 넘겨도 좋고. 근데 나는 아마 안 넘기고 풀 것 같은데 책은 아마 x는 좌변으로 넘기라고 할 것 같아요. 알았음? 왜? 우변에는 y는 a만 남기려고. 알았니? 그런 식으로 쭉 가는 거야. 그럼 요거 1488번. 요건 어떻게 풀래? 그렇지. k만 넘겨서 좌변에 x 곱하기 2x으로 두고 우변에 있는 y는 k라는 상수함수랑 비교하러 가겠지. 네,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쭉 넘어갈 거예요. 더 이상 설명할 만한 게 없어. 처음에 이제 막 유리함수랑 다항함수랑 해봤으니까 이제 뭐 로그함수 나오고 막 앞에 지수함수 나왔었고 이제 삼각함수 나오겠지. 알았죠?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이 단원이다. 더 이상 설명할 게 진짜로 없다. 알았음? 그래서 뭐 1499번도 나는 이대로 갈 것 같아.
왜냐면 ln에 접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 우리 외우고 있는 거 하나 있잖아. 그지? 접하는 거. 그래서 나는 이대로 갈 것 같은데 책은 아마 x분의 lnx로 갈 겁니다. 알았음? 알았음? 그런 식으로 책과 내풀이가 조금씩 달라지기는 한데 웬만하면 그냥 이번에 상수항만 남겨. 나는 이대로 간다고. lnx랑 kx로. 교과서는 양변을 x로 나눠서 x분의 lnx 는 k. 그래서 x분의 lnx를 그리라고 할 거예요. 왜냐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에 ln과 접하는 그 접점이 2,1인 거 책은 설명 안 하거든. 안 외우고 시작하거든. 그래서 곡선 밖에 이제 원점에서 긋는 접선처럼 풀 거 아니야. 불편하거든. 그래서 아마 책은 x분의 lnx로 바꿀 거다. 알았죠? 뭐 그런 차이들이 조금씩 있기는 한데 수투 때처럼 아예 뭐 모든 풀이가 다 달라지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그때그때 달라지는 느낌으로 갈 거다. 알았음? 그럼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 방정식 부등식은. 그럼 끝나. 유형 한 7개인가 6개인가 하고 끝나. 그럼 바로 속도가 속도야. 오늘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건 사실 속도가 속도. 근데 속도가 속도도 설명하고 싶은 게 사실 한정적이야. 얘들아, 보기 들어봐. 이렇게 나와 있는 건 너네 미분하면 속도 나오는 거 몰라? 한 번도 미분해서 이계도함수를 구하면 가속도인 거 모르나? 다 알잖아. 그럼 그냥 y는 fx 또는 ft로 위치가 주어져 있을 때 속도, 가속도에 대한 질문은 수투 거랑 똑같아. 그냥 대상 함수 ft가 이제 더 이상 2차, 3차, 4차 같은 다항 함수가 아니라 이젠 지수 로그가 나오는 것밖에 없거든. 그럼 내가 설명하고 싶은 유형은 도대체 뭘까? 이 단원으로 바로 넘어온 이유. 뭐 하나 설명하려고? 매개변수. 기억나? 매개변수에서 뭐? 무슨 공식? 그러니까 그게 뭔데? 뭐 구하는 공식인데? 속력. 속력. 직선 거리는, 그 직선이래. 직선이 뭐지? 곡선 길이 구하기는 적분이고, 여기서 나온 건 속도 가속도인데, 속력의 크기 물어보는 거 있었잖아. 매개변수. 기억나, 안 나? 요거. 요거 꼭 외우라고. 그리고 FT로 나올 때도 있지. 그때는 뭐 1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도 있었지. 뭐 그런 거. 근데 그거는 이제 적분 쪽에서 나오는 거라서 요거 하나 기억하라고. 가속도와 가속도의 크기. 그리고 속도와 속력 차이. 알았지?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만약에 t는 이 녀석의 속도를 구하시오 했다면 어떻게 풀면 답이야? 그냥 dy dt, dx dt. 그래서 4t 뭐야 이거? 3t 제곱 마이너스 6. 됐죠? 이렇게 하면 그냥 뭐야? 그냥 속도야. 맞냐? 아니지. 이게 아니지. 미쳤나봐. 속도가 뭐야? 4t, 3t 제곱 마이너스 6으로 보통 표현을 하지. 속도니까 방향성을 포함해야 되고 좌표 평면상에 움직이다 보니까 x 성분 따로 y 성분 따로. 혹시 여기서 기하했던 사람들은 벡터의 성분 생각하면 된다. 요게 이제 속도였고. 미분. 거꾸로 됐냐? 거꾸로 썼네 내가. 거꾸로 썼네. 3t 제곱 마이너스 6과 4t. 그럼 속력은 속도의 크기다 보니까 루트 3t 제곱 마이너스 6의 제곱 플러스 4t의 제곱하라고. 알았냐? 이거. 그럼 여기다가 2를 넣어주면 답인 거지. 알았음? 이런 거. 요거 꼭 기억하라고. 말고는 사실 이번 단원 2개는 할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자, 요거 풀어보세요. 너무 쉽잖아. 그래. 너희들이 좋아하는 삼각함수 해보자. 1526번 풀어보세요. 쉽죠? 자, 1526번 어떻게 풀면 돼요? 그냥 미분하면 돼요. 맞죠? 조용히 하세요. 미분하면 돼요. 맞죠? 미분하면 돼요. 맞죠? 속도를 구합니다. 속도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한다? 콤마, 점처럼 표현을 한다. 알았지? 그래서 속도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뭐예요? 루트가 왜 나와? 뭐예요? 1 플러스 코사인 t, 마이너스 사인 t. 알았죠? 그럼 속력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뭐예요? 그 녀석을 루트 씌워서 x좌표 제곱하고 y좌표 제곱을 해서 더해서 루트 씌우는 거다. 알았지? 거기다가 이제 우리는 뭐 넣기만 하면 3분의 8을 넣기만 하면 답이다. 자, 이거를 좀 강조하는 이유 나중에 너희들이 속도 속력 때문일까? 아니, 거리 구할 때 이 녀석을 인테그럴 하잖아. 그때 속력을 또 구해야 된다.
알았지? 위치가 나와 있지만 너희들은 미분에서 속력을 구한 다음에 인테그럴 해줘야 그게 바로 거리가 된다. 알았음? 알았음? 그래서 미분이 어려워, 속도가 어려워 하면은 당연히 내가 뭘 해주면 되냐? 미분이 어려워, 적분이 어려워? 당연히 적분이 어렵다. 활용도 적분이 어렵고 계산 자체도 적분이 어렵고 적분을 하는 도중에 미분이 계속 쓰이기도 하고 맞죠? 그래서 적분을 잘하려면 미분도 잘해야 되고 적분도 잘해야 되고 뭐 왔다 갔다 하거든. 그래서 적분 쪽에 활용해서 너희들 아마 분명히 중필럽고 필럽고 문제 나올 거니까 거기는 좀 신중하게 공부해야 될 거고 그것과 함께 이번에 최근에 했던 뭐 함수의 그래프 해석까지 알았지? 예. 자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클리닉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하고요. 난이도는 뭐 중간고사 때랑 똑같고 알았지? 기출문제 들어가기 가기 전에 거 알았죠? 오늘의 범위는 여러 가지 미분법. 다음 시간에 도함수 활용 파트 전체 접선부터 해서 속도가 속도까지 전체를 한 방에 클리닉으로 볼 거다. 알았죠? 예, 다음 시간에 봅시다. 잘 가요.